인천 서구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자치구가 됐습니다. 수도권은 좀 부담스럽고 해서 대구로 왔는데 막상 오니까 대구 친구들도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팔도 체제로 운영이 되었는데 반나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가 있단 말이에요. 외지에서 많이 유입되고 이런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시면은 시대를 해봐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17개 시도 지역의 새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토대로 국토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야 하나 고민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본과 사람, 기회와 문화는 서울이란 거대한 자석을 향해 빨려 들어갑니다. 지방은 청년을 키워 올리는 인구 공급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과밀이란, 지방은 소멸이란 상반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의 단 11.8%, 서울, 경기, 인천의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들 지역의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51.19%, 수도권 표심이 국정을 좌우하는 구도입니다. 우리는 인구 소멸기임에도 인구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찾았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인천 서구는 서울 송파구를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자치구가 됐습니다. 부산이 1년에 2, 3만 명씩 인구가 줄어들 때 이 지역은 한 달에도 2, 3천 가구씩 새로 전입을 오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한 곳의 인구는 전북 군산, 전남 여수, 그리고 경북 경주보다도 더 많습니다. 결국 오는 7월 1일 서구에서 검단구로 따로 분리되어 공식 출범합니다. 이는 수도권 마지막인 검단 신도시뿐 아니라 인근에 있는 청라 신도시까지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와, 이 지역 상가 보십시오. 정말 1층부터 고층까지 빼곡히 입점을 했는데요. 이 상권도 정말 다양하죠. 병원도 있고 또 학원도 있고, 특히 이 병원하고 학원 3040 세대가 입점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이 동네는 공실이 없습니다. 특히 상가 고층부는 그래도 공실이 있기 마련인데 빼곡하게 모두 다 입점이 돼 있습니다. 마치 90년대를 연상시키는 이 부동산 간판들, 입주 홍보물들이 즐비한데요. 그만큼 실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곳이 새로 생길 검단구청의 임시청사가 들어설 부지네요. 늘어나는 인구는 행정구역의 지도마저 바꾼 셈입니다. 우체국은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쪽이 경찰서가 들어설 부지고요. 저쪽에 구청 임시청사가 마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때문에 오는 7월 마침내 단독 자치구인 검단구란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현행 2군 8구 체제에서 2군 9구 체제로 행정구역을 개편합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해 개편하는 첫 번째 사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 새로운 자치구가 생기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서로 통합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구로 향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중심 상권이죠. 동성로 관광특구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동성로 축제 기간이네요.
왕년에 만남의 장소였죠. 한일극장 앞인데요. 대구 동성로는 한때 전국 3대 상권 중 하나였죠. 서울 명동과 부산 서면 그리고 대구 동성로 순으로 임대료가 비쌌다고 하는데요. 대로변 1층 상가인데도 임대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건물 한 층이 통째로 비어 있는데요. 과거 대백이라고 불렸죠. 대구 백화점도 폐업 후 수년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옆에 지하철역이 있는데 골목 하나 이면 상권은 지금 완전히 문을 닫은 모습입니다. 한때 대구의 중심 상권이 맞았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침체된 모습인데요. 자, 대구 경북에 인재들이 많이 몰린다는 경북대학교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정문으로 보이는데요. 1970년대에서 90년대까지도 경북대 위상은 지금보다는 훨씬 높았습니다. 저렴한 등록금과 높은 아웃풋 때문에 수도권, 특히 서울보다는 이 지역 인재들이 이 학교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았었는데요. 특히 국책 사업의 영향으로 이 학교 전자공학과는 서울공대와 입학 점수가 비슷하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도권 주요 대학과의 격차가 과거보다 더 벌어진 상황입니다. 왜 창원 사람인데 경북대 다니세요? 제가 일단 윗지방으로 가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수도권은 좀 부담스럽고 해서 경북대로 대구로 왔는데 막상 오니까 대구 친구들도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게 있어서 조금 아쉬운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원래 서울 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이제 서울에 간 제 친구들 보면 거의 다 경험이 애초에 다르니까 경험을 쌓는 그런 게 다르니까 저도 원래 생각은 없었는데 서울로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1980년대까지 대구는 제3의 도시였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순이었는데 90년대 말 수도권 팽창과 함께 인천과 대구는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80년대까지 섬유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했던 대구는 90년대 들어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제3의 도시였던 대구시의 위상은 수도권 집중화와 산업구조 재편 실패 때문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구 경북 통합특별시 등 다양한 승부수를 던진 상황입니다. 우리는 대구에서 인접한 중소도시 안동시를 방문해봤습니다. 그 노래로도 유명한 안동역, 그 역사죠. 지금은 운행을 멈춘 상황인데요. 이렇게 역이 사라지면 외지인들에게는 점차 가기 힘든 곳으로 인식이 되면서 발길이 뜸하게 됩니다. 지역의 인지도도 낮아지고 점차 고립되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구 안동역 앞에는 그 안동 갈비 골목도 있습니다. 이렇게 역을 중심으로 시장, 숙박시설, 식당 등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점차 관광객의 발길이 뜸해지면 지역의 자금 흐름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리 평일이라고 해도 원도심 굉장히 중심지인데 지금 저녁 6시밖에 안 됐는데 유동인구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도 아니고 관광으로 나름 유명한 안동시인데도 사정이 이 정도입니다. 안동역 앞에 위치한 일명 갈비 골목인데요. 인구가 소멸되죠, 자꾸. 왜냐하면 여기
기업이 없으니까 관공서나 학교만 있다 보니지 젊은 분들이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인구 소멸기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치적 명분보다는 지역 낙수 효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게 뭐 정치권의 얘기다 보니까 저희 장사하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지에서 많이 유입되고 이런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시면은. 전국 시도 중 서울, 경기, 인천 3곳만 인구가 몰리는 상황. 나머지 14개 시도의 행정구역 개편은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조선시대에도 팔도 체제로 운영이 되었는데 조선시대에는 남북한 같은 그 통합된 면적 아니었습니까? 또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근데 지금은 AI 시대 또 반나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7개 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인구도 없는 곳에 정치공학적으로 자치단체만 많이 만들어놨단 이야기. 이번엔 전라도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전남과 광주는 현직 단체장들의 대승적 합의에 따라 행정 통합을 결단한 바 있습니다. 이 앞에 광주광역시청 청사가 있네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합니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돼 분리된 지 40년 만에 재통합입니다. 물론 앞으로 통합특별시의 행정본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 또 광주로 쏠려 있는 각종 인프라를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등 다양한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광주와 무안 그리고 순천 등이 행정 기능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시장은 어디에 상주할 것인지, 통합시의회는 또 어디에 둘 것인지 등이 큰 관심사입니다. 출범 직전까지 각 청사별 기능 조율과 기관 배분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광주와 전남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4년간 20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이 양질의 일자리와 대기업 유치로 귀결돼야만 진정한 통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통합에 거는 기대는 큽니다. 송정역 인근의 식당가인데요. 이쪽은 국밥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무튼 좀 많이 달라. 기대가 되세요? 아니면 뭘 좀 바라는 게 있으세요? 시대로 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합쳐지니까요. 그렇죠. 지역사회는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펴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권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는 7.5 대 2.5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치권과 재정권이 같이 이양이 되지 않으면 이런 행정구역 개편, 특히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실효성을 얻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은 그런 고도의 자치권이나 재정권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올 수가 없거든요. 국세 지방세 비율을 단기간 바꿀 수 없는 만큼 통합을 통해 구조조정에 성공한 지자체만이라도 재정권을 강화해주는 방안 등도 거론됩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생활권과 경제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불편함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대전하고 인근에 있는 계룡시, 공주시, 또 금산군 이런 데는 생활권이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대전의 전철이라든지 뭐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트램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은 또 불편을 겪게 되는 거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토를 모두가 함께 그리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당장 시작해야 할 행정구역 개편의 출발점입니다.